자, 그러면 주식 라이브쇼 오늘은 박근영 차장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 궁금한 거 물어봐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네 얘기해 주시고 박근영 차장님과 함께 시장 흐름은 봤고요. 위로 이제 열어놓는다는 얘기이고 뭘로 가야 되느냐. 사실 요즘 흐름 자체가 뭐 지분 관련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 나스닥에 상장하는 기업, 뭐 백신 하지만 사실은 뭐 굉장히 사실은 약간 테마성 위주로 급등 나가라는 것 같아서 그건 사실 편안하게 가기는 어렵거든요. 시장에 주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주도주가 좀 일부 좀 살짝 사라진 국면에서 이제 그런 게 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살짝 하는데 주도 섹터로서 가능성 있는 것들을 주도주 얘기를 좀 하도록 하죠. 네. 네,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되게 황당한 일도 있었잖아요. 네. 불가리스 마시면 뭐 코로나 없어진다고. 네. 아니 없어지죠. 면역 높아지니까. 뭐 바카스 이제 마시면 뭐 인삼 먹으면 좋죠. 근데 그래서 뭐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네. 뭐 그럴 거면 왜 백신 만들고 지금 치료제 만들고 그렇게 고생을 저희가 하고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통해서 상한가를 간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요. 그게 시장이죠. 뭐 비슷한 마켓이죠. 뭐. 그만큼 이제 굉장히 테마주 중심의 시장들의 유동성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네. 약간 그 변동성을 개인들이 이제 같이 따라가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단 뭐 그냥 우리가 뭐 일단 개인 투자가이기 때문에 일단 지지 않고 그래도 이제 까먹지 않는 매매를 해야 되잖아요. 급등은 이제 좀 차치하더라도 벌어가면서 이제 차근차근 이제 벌어 나가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좋은 종목 업종을 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우선적으로는 반도체 업종을 빼놓을 수는 없죠. 반도체 업종을 역시나 이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반도체 업종은 이번 2분기가 아마 메모리 업종에 대한 그 가격 상승 모멘텀이 극대화되는 게 2분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작년 말부터 올해 1분기에 좋았던 것은 모바일 디램 쪽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근데 모바일 디램이 항상 반도체 빅사이클에는 모바일 디램이 항상 먼저 이끌어 갑니다. 그게 왜 그런 거 아니? 일반적으로 PC나 태블릿, 스마트폰 이쪽에 대한 부분들이 디램 쪽이 먼저 움직이는 것은 이런 IT 기기들이 필수 소비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중에서도 필수 소비재에 해당하는 PC 디램이나 뭐 노트북용이라든지 스마트폰용 모바일 디램 같은 경우가 먼저 사이클을 이끌기 때문에 작년 4분기부터 1분기에 상당히 좋았던 거고요. 2분기부터 지금 폭발적으로 이제 발생되는 부분들이 결국은 이 서버 디램 쪽이 아마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가격이 오를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서버 디램 같은 경우는 제가 누차 말씀 여러 번 방송에서 나와서 이야기 드릴 것 같은데 2016년도 정도에 이제 뭐 아마존이라든지 구글,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이 이제 대규모 서버를 이제 구축을 했죠. 네. 그에 대해서 이제 증설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리셋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한번 데이터 센터를 한번 교체를 해야 되는 그 조기가 이제 한 4년 정도 주기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그게 본격화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작이 되면서 아마 인텔의 그 아이스브레이크라는 그 제품이 신제품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버 디램에 대한 효과가 인텔의 아이스브레이크라는 이 제품 효과, 신제품 출시 칩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서 서버 쪽에 상당히 강한 드라이브가 걸릴 걸로 2분기는 봅니다. 그래서 서버 출하량이 아마 올해 2분기 같은 경우는 아마 전년 동기 대비 약 20% 급증할 것 같고요. 3분기도 약 한 10% 정도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분기는 이제 서버 디램이 이끄는 반도체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서버 비중이 증가되면서 이제 반도체 업체들이 모바일 비중을 좀 줄이고 서버 쪽으로 이제 전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라인들을 갖다 조금씩 전환을 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그렇게 되면 서버 디램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 모바일 디램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이제 더 강세로 이제 계속 유지가 될 것이고 서버 디램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그 비중을 증가되면서 가격이 빠질 수 있지 않냐 말을 하지만 역시나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마트폰 세트 업체 같은 경우는 이 디램 같은 경우 모바일 디램을 단기 비용으로 생각하거든요. 제품에 적용된 단기 비용으로 생각해서 굉장히 좀 예민합니다. 민감한데요. 이 서버를 구축하는 이 글로벌 그 하이퍼스케일러 같은 경우는 결국 인터넷 기업들이 미래 매출을 위한 캐펙스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버 디램에 대한 가격의 상승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합니다. 그래서 서버 디램 가격이 많이 올라도 민감해하지 않고 그냥 줄 돈을 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그 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가의 서버 디램을 굉장히 수익률이 좋게
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분기에는 서버 디램이 이제 뒤따르면서 모바일 디램이 이제 그대로 가격이 유지가 되면서 서버 디램의 급등세가 나타난다는 점에서는 같이 동반 상승 가격이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지금 2분기 같은 경우에 PC 디램 같은 경우는 약 10에서 15% 상승 그리고 지금 서버 디램 같은 경우는 15에서 20% 정도 상승할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이제 그 일부 이제 그 반도체 관련된 외부 글로벌 이제 IB 쪽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이것보다 훨씬 많이 가격이 오를 것이다. 그래서 지금 거의 25에서 28% 정도까지 가격이 오를 것이다. 지금 2분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격 상향 관련된 부분의 추정치가 더 강하게 파워풀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결국은 아마 디램 쪽의 가격 상승을 2분기에 굉장히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고요. 낸드 가격은 10% 이상 올라갈 겁니다. 뭐 특히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낸드가 적자 구조였잖아요. 그 적자 구조가 탈피되면서 올해 이제 흑자로 분기 단위로 흑자로 돌아설 것 같고 인텔 관련된 그 인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온기로 반영되면서 낸드 부분에 이제 턴어라운드가 이제 하이닉스가 된다는 점에서는 하이닉스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아마 반도체 섹터에 대한 업황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굉장히 좋아지는 상황이다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반도체 하반기 업황에 대한 리스크 요인을 좀 점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게 있느냐 생각한다면 첫 번째로는 반도체 업체들의 캐펙스가 예전보다 이제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캐펙스를 빠르게 이제 증가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반도체 관련된 그 수요가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 공급 제약 요소가 캐펙스를 많이 늘린다 하더라도 지금 공급을 제약하는 요소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디램이 이제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기준이거든요. 이게 상당히 뭐 소비 전력이라든지 효율성이 높다고 하는데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면 이게 수율이 잘 안 나옵니다. 초반에. 그래서 공급을 굉장히 제한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EUV 장비 도입입니다. 아마 삼성전자가 EUV 장비가 한 70대 정도 있고 지금 하이닉스가 2대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그 TSMC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EUV 장비를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들어오는데 삼성전자 EUV 장비가 들어오면 이것도 이제 초미세 관련된 미세 전극을 그리는 장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수율 잡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낸드 같은 경우도 더블 스택이라는 그 기술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정상의 난이도, 이게 쉽게 말하면 공정상의 난이도인데 이게 이제 반도체 업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그 테크 마이그레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부분들이 결국은 새롭게 진행이 되면서 한 단계 레벨업을 하고 미세 공정으로 전환되는 부분에서 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공급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제약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이 있는데 중국이 과감하게 지금 이제 정부 입장에서 밀어주고 있지만 굉장히 지금 가능성이 높게 이야기됐던 그 칭화 유니 그룹이 디폴트 선언을 했죠. 이미. 그렇기 때문에 칭화 유니 그룹에서 디폴트 선언이 되면서 결국은 중국에 대한 물량 증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조조정이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지금 최근에 인텔을 하이닉스가 이제 인수를 하면서 낸드 부분을 인수하면서 5개 정도의 그 업체가 4개의 업체로 이제 지금 구조조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구조조정 요소가 있어서 이제 굉장히 좀 어려워지고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아마 캐펙스 증가가 공격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워지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이제 지금 올해 이제 상반기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지금 낸드나 디램이나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DDI 공급 부족 때문에 스마트폰용 플렉스블 OLED 공급도 상당히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쇼티지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네. 반도체 업종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호황 국면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빅사이클 실적 고점은 올해 연말이 아니라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가 부분으로 본다면 아마 올해 연말까지는 주가 상당히 좋을 가능성이 크다 보는 상황이고요. 결국 금리 상승이라는 것은 경기 회복 구간에서 반도체 가격이 상승할 때가 반도체 업종은 이익 레버리지가 가장 큰 구간입니다. 따라서 네. 이 구간이 이제 2분기부터 본격화된다는 점에서는 결국 캐펙스 관련된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글로벌 투자 강도는 TSMC가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인텔 순으로 보는데 역시나 국내 업체로 본다면 아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일단은 세트 업체 중에서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가 결국은 캐펙스 비중이 상당히 크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MS가 크기 때문에 동일한 MS를 유지하려면 캐펙스를 좀 더 많이 투자를 해야 MS가 유지가 됩니다. 만약에 하이닉스하고 똑같은 규모로 투자가 된다면 MS가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캐펙스 늘리는 그 투자금이 훨씬 더 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비중이 좀 높은 상황에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결국은 지금 말씀드린 종목이 유진테크,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워닝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에러티 백큐um 이런 종목들이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출 비중이 좀 높은 종목들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것저것 잘 모르겠다. 그냥 이제 실적만 보고 그냥 대장주 사자 하시면은 결국은 테스나, 원익그룹, 원익 IPS나 원익 QNC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비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중고 장비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이 상당히 좋을 수 있습니다. 장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서플러스 글로벌. 그렇죠. 서플러스 글로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웨이퍼를 이송을 해야 되잖아요. 운반도 네, 해야 되기 네. 때문에 아마 새롭게 이제 팹이 이루어지면 사이맥스 같은 웨이퍼 이송 장치 관련된 업체도 상당히 좋을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비메모리 쪽은 조금 약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입니다. 메모리보다는 좀 약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비메모리가 불구하고 강한 거 아니에요, 요즘에? 근데 이제 지금 네. 모멘텀 자체가 워낙 그 실적이 나오는 쪽은 메모리 쪽이고요. 네. 메모리 캐펙스나 이런 부분들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네페스 같은 비메모리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들도 조금 긴 호흡에서는 나쁘지 않다 보기 때문에 비메모리는 상대적으로 조금은 긴 호흡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얘기를 쭉 해주시면서 관심 종목을 뒷부분에 좀 따로 하려고 했는데 다 말씀을 해버리셨네. 좋아요. 이렇게 섹터 얘기할 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따 시간 혹시 되면 한번 리뷰할 거고요. 네. 파월님, 녹십자 대박. 예, 녹십자, 누가 녹십자 좀 사셨죠? 지난번에 꽤 사신 분도 있는데 아주, 예, 잘하셨습니다. 잘 참으셨고요. 현숙님, 네, 모비스가 갑자기 왜 내려가냐요? 뭐 갑자기 내려가요? 오늘 0.4% 빠졌는데, 최근 흐름 좋고만, 예? 모비스 흐름 좋고만, 네. 그러게요. 녹십자 축하드리고요. 반도체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반도체 얘기를 좀 힘주어서 오늘 하자고 하셔서 백악관에서 반도체 화상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사실은 국내 반도체 업체들에게 상당한 압박이 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다행히 뭐 그렇지는 않았는데 사실은 앞으로도 개연성은 있거든요. 중국하고의 미중 관계에 있어서 뭐 중국의 반도체 예를 들면 제공하려면 우리한테 허락 맡아. 예를 들면 뭐 이래 버리면 사실은 그죠. 국내 네. 업체들은 영향이 있을 텐데 혹은 한편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눌러줄 때 우리가 사실은 중국하고 격차를 더 벌일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 미국 중심의 어떤 그 반도체를 전략적 무기로 지금 본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재편 움직임에 따른 반도체 업종의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가장 좋을 수밖에 없다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네. 그 지금 이제 예전에도 이제 다른 쪽에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게 과거에는 이제 글로벌 패권의 기준은 이제 원유였습니다. 원유. 기름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이제 글로벌 패권을 갖고 있었다면 예. 지금의 글로벌 패권은 이제 반도체로 움직이는 게 확실하게 보입니다. 반도체가 없으면 뭐 몇 달러 되지도 않는 반도체 하나 때문에 지금 자동차도 못 만들고 스마트폰 못 만들고 그렇죠. 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글로벌 패권은 반도체에 있다고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확실하게 인지를 한 것 같고 여기에 따라서 핵심은 그겁니다.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만들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뭐 오스틴 공장을 포함해서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쪽으로 뭐 알게 모르게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장을 만들어라. 그럼 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뭐 세제 혜택을 좀 줘라. 내가 만들게 이렇게밖에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미국이든 중국이든 지금 관련된 팹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많아질 수 있어요. 캐펙스 투자 관련된 이슈가. 그래서 결국 이 미국이 결국은 그렇게 가게 되면 미국 쪽에도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장비주가 좋을 수밖에 없고요. 또 중국이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치와유니 그룹이 디폴트가 나면서 이제 상당히 어려워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패권이 반도체에 있다는 걸 중국도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아마 뒤로 미뤄질 수 없다는 부분에서 대규모 투자나 이런 것들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장비 관련된 팹에 대한 장비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어서 결국 이번에 이제 백악관의 어떤 회의는 반도체 장비 업종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슈가 상당히 큰 긍정적인 요소다 이렇게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네. 반도체 얘기를 좀 힘주어서 주도주의 가능성으로서 시장 주도주의 가능성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주식 라이브쇼 4월 15일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옷 잘 입는 남자, 넥타이가 많으신 남자 박근영 차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넥타이 안 메고 오는 겁니다. 박근영 차장님이랑 비교될까 봐 멋진 넥타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러면 우리 반도체 얘기했고 다음 섹터 얘기 어디 할까요? 네, 뭐 두 번째는 역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아까 이제 우리 모비스 물어보신 분도 있고 하니까 자동차 좀 하죠. 저는 지금 2분기에는 자동차를 계속 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오늘 좀 밀린 이유는 이제 TSMC가 사실은 어제 저녁인가요? 그 정전 사고가 있었어요. 대만의 TSMC가 7시간 정전이 있었습니다. 맨날 정전한다 그러고 물 부족한다고 지진 났다 그러는데 또 뭐 사실은 또 아니라 그러고 도대체 그 동네도 좀 웃겨요. 근데 이제 어쨌든 어제는 이제 TSMC가 7시간 정전 사고가 있으면서 이제 결국 뭐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쇼티지가
영향이 좀 있을지 않을까 이런 이슈 때문에 아마 자동차 섹터가 오늘 약간 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TSMC의 정전 사고가 오늘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이 이제 자동차 섹터에 좀 영향을 미쳤다 보이는데 사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에 크게 영향을 이번에 안 받습니다. 실제 지금 공시도 그렇게 나왔고 실제 이번에 보니까 공시가 나온 게 현대차에서 이번에 뭐 생산 차질이 있는 게 한 2,500대 정도 생산 차질이 있을 것 같다고 일부 이제 기간 동안 그렇게 공시까지 나왔는데 2,500대면 현대차 기준이면 특근 하루만 하면 뭐 거의 만들 수 있는 기준이거든요. 근데 그 2,500대도 메인 핵심 모델이 아닐 겁니다. 아마 잘 안 상대적으로 잘 안 팔리는 모델 쪽에 아마 라인들이 조금 적게 이야기될 거고 실제적으로 좀 잘 팔리는 뭐 제네시스 브랜드 같은 경우는 아마 차량용 반도체를 그쪽으로 몰아서 이제 계속 생산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전반적인 매출이나 영업이익단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별로 굉장히 미미하다 볼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실제 1분기부터 해서 벌써 실적단이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컨센을 상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2분기는 안 그럴 거냐? 2분기도 충분히 마찬가지로 그럴 할 것 같고요. 지금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늦춰진다는 이야기 들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6, 7월 정도면 정상화가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아마 차량용 반도체 수급도 상당히 지금은 3분기 접어들면서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정상화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대기아차가 차량용 반도체를 이미 어느 정도 재고를 충분히 확보해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라인이 조금은 이제 뭐 수급이 차질일 수 있지만 그게 지금 현대차, 기아차의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아마 크게 매출단의 영향은 크게 잘 안 보일 거다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이렇게 눌려 있다면 반도체 관련된 쇼티지 때문에 눌려 있다면 오히려 지금 별로 올리지 않을 때 지금 상대적으로 기아는 외국인이 좀 더 많이 사면서 좀 꿈틀거렸고요. 현대차는 지금 23만 원 언저리에서 별로 못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뭐 23만 원 언더에서는 크게 무리 없다. 그래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모비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현대엔지니어링 관련된 그 IPO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지배구조 개편 이야기가 이미 이제 슬슬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결국은 그렇게 되면 모비스 중심으로 결국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현대차, 기아, 뭐 모비스, 현대 모비스까지는 어느 정도 지금은 좀 사도 많이 오른 종목 따라가기 좀 부담스러우신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현대기아차, 현대모비스 정도는 좀 모아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동차 관련돼서는 현대차, 기아, 모비스 이 정도 보셨는데 네. 그쯤 얘기하시면 또 자동차 관련주 가운데 서판분들이 있습니다. 서판분들은 누구냐? 만도를 가지고 계시거나 네. 한원 시스템 이런 부품주들도 네, 지난번에 굉장히 탄력 있게 갔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쪽은 어떻게 봐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부품업종 같은 경우는 네. 국내 현대기아차의 매출 100%가 아니잖아요. 그런 회사들은 생각보다 글로벌리 부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BMW, 벤츠, 뭐 GM, 포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한국의 현대기아차는 이번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에서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조금 예외적인 부분이지만 글로벌 반도체 글로벌 지금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품업체 같은 경우는 다소 완성차 업체들이 좀 주춤해지면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부품사들은 상대적으로 조금은 좀 쉬어갈 수 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품사들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결국 글로벌리 이제 수요가 이제 억눌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못 만들면 결국은 이제 주문했던 차량들이 이제 좀 인도가 늦어지고 하다 보면 2분기까지 좀 주춤한데 결국은 수요가 굉장히 억눌려 있다가 폭발하게 되면 3분기, 4분기, 하반기로 들어가면 결국은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단지 지금 조정을 좀 받는다는 것이 하반기 이연 수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다소 좀 이제 살 수 있는 구간인데 아무튼 완성차 쪽이 좀 더 나아 보이고요. 모비스까지는 괜찮고 부품사는 조금 단계적으로는 보수적으로 보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다 말씀드리겠습니다.